일단 내격이나 정격에서 일단은 최대한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좀 덜 풀리거나 완전치가 않다 이랬을 때는 이런 별격 체계들이 많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 전체의 비율이나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주류는 아닌 거죠. 주류는 아닌 건데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팔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면 뭔가 팔자가 내 눈에, 내 성향에, 내 스타일에만 잘 들어오는 그런 팔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팔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살펴보는데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도충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자가 엎어진다, 넘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형충해합 할 때, 그렇죠?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는 이렇게 상대의 에너지, 반대의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지지해서 부딪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져서 부딪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충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작용인 거고 음양은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하고 보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양이 서로 상착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팔자 내에서도 크게 보면 음양인 거죠. 음양, 오행, 천간, 십행, 지지 12글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거를 쭉 끌어당기면 다 음양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자 8글자의 구성 중에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중복되고 이걸 흔히 이제 병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이 어우러져서 똑같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복이 돼서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그 반대의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에너지를 끌어온다라는 거지.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24절기 중에서도 사리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입추, 입하, 춘, 입동, 이게 사리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계절이 쓰는 날을 사리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입하하고, 그러니까 하지하고, 그러니까 이가 사리빌이 있고 사리빌이 지나서 기운이 이렇게 극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극성하게 되는 이 단계들, 이게 양기가 극성하게 되고 여기는 음기가 이렇게 극음이 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양기가 극에 가면 양극생음하고 음기가 극에 가면 음극생양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물극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의 사물의 발전이 기운이 극성으로 가게 되는 그 반대 에너지가 자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에서는 일음이 처음 시생한다라는 거고 동지에서는 일양이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미미한 기운의 시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에 특히 무슨 뭐 동지 팥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예전 같은 동지 세수설,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를 동지로 하기도 하고 다 그랬던 의미들이 해자 축에서 실질적으로 자월의 동지가 되는데 한겨울이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그 춥고 꽁꽁 얼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음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는 세봄을 열어가려고 하는 양기가 처음 태동이 된다는 거지. 이게 크게 음양이 순환하고 음양이 작동하는 이런 법칙인 거고, 팔자 내에서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같은 글자들이 겹쳤을 때, 같은 글자들이 겹쳤을 때 상대 글자를 충으로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충으로 끌어오는데 이 충의 모습이 지지에서는 자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해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 사까지 이렇게 해서 자오는 뭐 이렇게 자는 오를 충하고 축은 미를 충하고 이는 신을 충하고 해서 이게 다 지지에는 육충 관계가 있거든요. 육충 관계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겹치면 상대방의 글자를 끌어와서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팔자가 8글자이고 이게 비식재관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뭔가 어느 팔자들이 한쪽 에너지 한두 가지 에너지로만 편중돼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써야 되는 재성이나 관성이 없는 글자들이 없는 팔자들이 있어요. 자, 흔히 말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 권력, 명예, 명성인 거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귀예요, 부귀. 우리가 흔히 부귀영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재관에 있는 거거든. 결국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는 삶의 목적이나 지향점이 있겠지만 그냥 아주 현실적이고 애누리 없이 리얼한 거는 뭔가 잘 먹고 남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단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팔자 내에서 그런 거를 읽어 나갈 때 뭔가 뚜렷한 드러나 있지 않은 드러난 재관이 없는데도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때문에 그럴까?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치들의 원리들을 팔자에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그래서 그 반대의 글자들을 암암리에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끌어와서 쓰는데 그 쓰는 글자들이 같은 글자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때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그 글자가 끌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4글자는 다 12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 에너지하고 충돌하고 또 육합의 에너지하고 항상 충하거나 합하려고 하는 인자의 속성을 각 글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글자들이 겹쳐 있으면 그러한 성향들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글자들이 겹쳐 있는데 같이 붙어 있거나 연월일시가 있는데 이렇게 일하고 년이 아니라 이렇게 일시나 월시나 아니면 일시나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또 그리고 두 자 이상 됐을 때, 2글자 이상 됐을 때, 한 글자만 아니라 2글자 이상 3글자까지 이렇게 뭔가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반대 글자를 끌어오는데 그 반대 글자를 충으로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끌어오는 방식이 많습니다. 충으로도 끌어오고 합으로도 끌어오고 형으로도 끌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끌어오는 방식이 좀 다르지. 합은 좀 원만하게, 축이나 형은 좀 어렵고 힘들게. 이런 진행의 과정에 어떤 속성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반대 글자를 끌어오는데 그게 아무 글자나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재성하고 관성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격으로 삼았습니다. 격으로. 그래서 이거를 도충격이라 한다. 격이라 해서 외격 중에 별격 중에 특수한 격의 하나로 삼은 거고,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무오의 무오인 경우. 자, 그러면 이 구조는 그렇죠? 일간은 토이고 요 화는 그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이고, 그러면 인성은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을 생하는 거고. 그러면 일간이 무인데 무로 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하고 토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 격이 우리가 배운 거를 다 총동원을 하면 5월의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격으로 따지면 양인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인격이라고 하면 흔히 평관이나 관살, 그죠? 관살을 먼저 일단 후보자로 따지는 거지. 근데 지장간에도, 천간이나 지장간에도 여기에 따지는 관살은 간목이나 을목인데, 지지는 인목이나 묘목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없는 성향이니까 이 양인격의 상신으로 이거를 성격을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지. 예. 또 하나는 다음에 배울 이렇게 인성하고 비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전환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외격인 게지. 예. 그리고 전환격 중에서도 이렇게 인성하고 비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인성으로 비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기운이 두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격의 이름입니다. 양인격, 전환격, 또 두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양기성상격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이 도충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하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 많은 오들은 뭘 한다? 나머지 반대에 있는 충을 해서 그러니까 원국에는 없죠. 원국에는 없는데 이 자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이런 자가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되느냐? 자가. 그러면 요 무토일간한테는 뭐가 된다? 정제가 된다는 게 제. 예. 아까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왕명이고 건조하고 5월에 무토 돼가지고 메마른 토양이고 용광로 같고 화라산 같고 용암을 잔뜩 먹으면 메마른 큰 태산의 형상이고 어디 하나 이게 중팔자지. 이게 중팔자인 거예요, 그냥. 어디 세상에 뭐 이렇게 아니 여기 이 땅에 뭐 나무를 키울 수가 있어요? 뭐 계곡물이 있어요? 없잖아. 그냥 재관이 여기 못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어디 절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서 그냥 자기 수양이나 하고 왜 다 화생토 다 하니까 나를 위해서 생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 팔자가 쉽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작은 이 사람 팔자를 실제 이 팔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있어요? 있지. 그 관운장사주로 많이 유명하게 나오는 거야. 관운장사주로.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안 풀린단 말이야. 그 팔자에 살아갔던 명조로 이건 관운장이 전장에서 누렸던 사람인데 중도 아니고 그렇죠? 영웅이고 역사의 뭐 인물이고 이런데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는 그래서 도충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도충. 그래서 이렇게 도충이 이렇게 격을 이루는 거고 도충에서 격을 이룰 수도 이건 확실하게 격의 후보 내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글자가 아니고 이런 나머지 글자들이 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글자들 그렇죠? 나는 근데 무오일에 무오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도충 5가 같이 겹쳐 있으면 도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팔자에 드러나 있는 글자보다 드러나 있지 않은 글자들이
좋은 작용을 할 때, 좋은 작용한다라는 건 이런 재성이라든지, 천을귀인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작용을 하면 남다른 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숨겨진 음덕이라든지 뭔가 희한하게 저 사람 꼬꾸라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런데도 뭔가 이렇게 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건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암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숨겨져 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숨겨진 글자들이 귀인 역할을 할 때 이런 글자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글자를 찾는 거는 연달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짜일의 인시 같으면 이게 병인시가 되는데 이게 자축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든 지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 인까지 가려면 갑자 을축 병인인데 을축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특히 지지에 있는 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목일간한테는 이거는 천을귀인이 되는 거야. 천을귀인이면서도 뭐가 돼? 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창고가 천을귀인 역할을 하는데 그 재물창고를 숨겨놓은 것 같은 게 되는 거지. 아니 재물창고가 드러나 있어야 도둑놈이 와서 노리기도 하고 빼들어 가려고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숨겨진 알리바바의 동굴에 이런 뭔가에 재물창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알게 모르게 숨겨진 복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듯이 이 또한 도충에 의해서 없는 글자잖아요, 전혀. 그런데 한 글자보다는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보다는 네 글자가 있으니까 그 반대의 이런 끌어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쓴다라는 얘기예요. 쓰면서 이게 천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거를 조금 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진짜 팔자에 보는 법이 뭐냐, 실체가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르마를 타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그 프리집이나 앵글이나 기준은 방점은 일단은 격을 한번 일단 고려를 해서 가르마를 한번 타주는 거고 그거에 딱 떨어지지 않는 구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외격이나 별격의 구조를 살펴가지고 좀 따진다. 그래서 이런 천간도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천간은 뭘 하려고 해요? 무는 개하고 오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개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들이 많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개수를 이렇게 합해서 끌어다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호래비 팔자도 아니고요. 재물이 없는 팔자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끌어오는 이자를 빌어자 써서 헛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헛자. 그러니까 빈 글자를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죠. 헛자여서 자죠, 자. 자이기 때문에 자운 말고는 그러니까 자운. 그러니까 운에서 이렇게 자대운 들어오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화토운도 잘 쓰고 금운도 잘 쓰고 이제 수는 이 내가 이 화 에너지하고 충돌하죠. 수국화로 충돌하는데 특히나 자대운은 세운에서 자나 특히 대운에서 자는 이 안에서는 암신을 도충해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실제 운에서 오면 암암리에 내가 누리던 귀함을 재물을 실제 글자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 매울전자를 써서 전실된다 이렇게 그래요. 매울전자.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안이 찼다라는 거지. 채워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동안 누리던 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뭔가 건강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풍파를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렇게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실 거는 도충이라는 게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국에 없는 글자들을 충으로 불러다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글자를, 그러니까 끌어오는 상대방의 글자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여기는 오만 있는데, 끌어오는 글자의 힘이 강하죠. 그렇죠? 근데 자를 끌어오는데, 어딘가에 신금이 있고, 어딘가에 진토가 있으면, 끌어오는 글자하고, 어때요? 신자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신자진을 하고, 그쵸? 아니면 뭐, 축토가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자축합을 하고, 이래가지고 더 잘 끌어온다라는 거지. 어서 와라, 어서 와서 하는, 맞이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더 합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글자는 없죠. 그쵸? 그런 글자는 없지만 충분히 좌우축으로 끌어오는데, 많은 글자들이 뒤에 예시를 해왔습니다만, 상대방 글자를 충으로 해서 끌어올 수 있지만 그게 재성하고 관성일 때 유의미하다. 그리고 사길신일 때 유의미하다. 흉신은 굳이 내가 끌어다가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거 양인격이죠. 5월의 병화니까 5월의 병화니까 양인격인데 그러니까 재성은 이렇게 있지만 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성이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5월에 5일에 5시가 돼 가지고 자관성을 아까 무토일간한테는 재성인데 이 병화일간한테는 자수는 관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성을 이렇게 도충으로 해서 끌어다 쓰는 남자 같은 경우 관을 쓰는 거니까 관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관직에 있거나 이런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격이 그렇죠? 격이 요 재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격에 갑인이 되고 병인이 되고 갑오가 되니까 아주 왕하다, 극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왕하면 첫 번째로는 내격에서는 관이나 재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단 말이에요. 식재관 중에서는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식신은 없어요. 그렇죠? 오중에 기토로만 있고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근데 관성도 없고 재성도 있는데 이 재성이 양인 위에 올라 있고 많은 화들에 그리고 이 재성이 너무 약하게 놓여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금의 동지가 되는, 동류가 되는 이런 세력이 되는 게 천간지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 경금을 쓰기가 그러니까 상신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많은 이 인중의 병화까지 해서 군겁쟁제, 군비쟁제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재성을 못 쓰고 여기는 이렇게 뭐 전왕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왕격으로 볼 수 있는데 운은 전왕격을 보면 이렇게 인성운도 좋고 이렇게 비겁운도 좋고 그리고 식상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식상운. 근데 이 경금이 이렇게 원국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식상운이지. 천간의 무기토가 경금하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연결해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주냐 그게 아니고 이 숨겨진 관을 충으로 해서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수를.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관직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걸 그 헛자로 암신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똑같이 앞의 구조 마찬가지로
다른 대운은 다 괜찮을 수 있는데 요 자대운 같은 경우, 그렇죠? 자대운 같은 경우는 그